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오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는 물론 호남 발전 비전과 공약도 함께 제시될 걸로 보이는데 지역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첫 지역 방문지는 광주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이른바 반려견 사과 논란으로 등을 돌린 호남의 민심을 끌어안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정서는 차갑습니다. 광주 방문이 진정 어린 사과보다는 호남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큽니다. 대란 던지고 막 여기서 광주에서 심하게 하면 그에 대한 덕을 보려고 지금 온 것 같아. 피해자라든지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예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5월 단체도 아직 윤 후보의 사과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5월 어머니 집 방문을 위한 접촉을 이어오고 있지만 만남은 물론 항의 계획도 접고 무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정말 그 묘지에 가서 참배 못하도록 막겠다 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무대응하기로 최종 결정은 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후보와 동행해 호남 발전 비전과 공약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광주 방문 다음 날 윤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화마을을 찾을 예정입니다. 당내 경선을 마무리한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서 민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도로의 순조로운 외연 확장 여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정의당 심상정,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번 주 광주와 전남을 찾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내일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대선 선대위 발족식을 가진 뒤 첫 행선지로 광주를 방문해 망월묘역과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학동사고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지방행보로 강진을 찾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는 11일 여수와 순천을 찾아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오늘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3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산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 관련 접촉자 189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추가 접촉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선 삼성전자 공장에서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며 오늘 하루 모두 22명이 신규 확진됐고 전남에서도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국회에 막이 오르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각 상임위별 예산 수정안에 대한 증액, 삭감 여부를 결정할 소위원회를 오는 15일부터 가동하고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조 1,457억 원의 국비가 반영된 광주시는 이미 목표 달성이 이뤄진 만큼 광주시 비엔날레 건립 등 현안 사업 37건, 1,193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비 8조 원 달성까지 4,859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전남도는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소관 상임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과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11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8일 월요일부터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남도 한 바퀴의 운행이 재개됩니다. 이번 남도 한 바퀴는 한평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경유하는 특별 노선과 수도권 관광객을 겨냥한 KTX 연계 상품 등을 추가해 모두 25개 노선으로 운영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외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지를 구성하고 차량 탑승 인원도 20명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9일 화요일부터 광주 백운광장의 일부 차선이 축소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광주 백운광장 일대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위해 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동화병원 앞 3개 차로를 통제할 예정인데요.
동아병원 앞 주월교차로에서 유턴 구간을 신설하고 백운동 방향에서 봉선동 방향의 직진과 좌회전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일 수요일에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 이른바 한전 빅스포가 개막합니다. 올해로 7회차를 맞는 빅스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신재생, 효율 등 에너지 분야의 미래 신기술을 선보이는 에너지 박람회로 치러지는데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빅스포에는 국내 중소기업 69곳과 해외 바이어 100여 곳이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일 목요일에는 광주 AI 창업 캠프 2호점이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광주 금남로에 인공지능 창업 캠프 2호점을 열고 40여 개의 AI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본촌 산단에 조성 예정인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와 북구 중흥동에 건립하는 빛골 창업 스테이션 등을 통해 호남 최대의 창업밸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들어서는 빛가람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영산강 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들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나주시도 건설 규모 축소 등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40만 제곱미터를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 부영주택은 여기에 5,3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의 체육시설 부지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최고 28층의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데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부영주택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해 최근 제동을 걸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개발 밀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며 세대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남도교육청 등도 중고등학교와 공공체육시설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나주시의회는 부영CC 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할 거며 기준은 어떻게 할 건가를 나주시가 정해서 그것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특혜 논란에다 국정감사 지적, 관계기관들의 제동이 잇따르자 나주시가 뒤늦게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와 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의 비율에 비하면 과도하게 지금 신청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고등학교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녹주일을 추가를 한다면 세대수는 많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나주시의 의견 수렴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판 대장동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혁신도시 부영CC 아파트는 당초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6년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과일 중 하나인 감은 90% 이상이 일본 품종인데요. 농촌진흥청이 당도가 높고 먹기 편한 국산 단감 5종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보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타원형으로 길쭉한 모양의 감. 대봉감처럼 보이지만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봉황과 단홍이라는 국산 단감입니다. 국내 단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품종 부유에 비해 당도가 높고 덜 단단해 경쟁력이 높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단감뿐 아니라 홍시로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홍시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장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어느 때라도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먹기 편한 단감도 개발됐습니다. 흔히 보는 단감의 절반 크기 정도인 올플래쉬는 학교 급식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는 껍질이 얇고 부드러운 데다 떫은 맛도 덜해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일본 품종에 비해 당도 역시 1,2브릭스 높아 벌써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처음에는 막 딱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껍질째 먹어보니까 그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추석 전인 10월 초에 수확할 수 있는 원미 등 수확 시기를 다변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원미를 아주 선호하고 찾습니다. 지금 현재 양은 얼마 안 되겠지만은
지금 없어서 지금 못 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품적으로 싹 좀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당도 높고 먹기 편한 국산 단감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일본 품종들이 차지하고 있는 단감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의 친목 모임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철회됐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조례 2개 제정을 추진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시민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의 지역사회 봉사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친목단체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과 논란이 컸습니다. 광주 일선소방서 간부 직원이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소방본부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소방당국에는 지난 2017년 4월 당시 북부소방서 팀장급 지원 A씨가 한평에 입원 중이던 가족을 서울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119 구급차를 동원했다는 내부 직원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광주소방본부는 119 구급차 이송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사회가 14회 행사를 1년 연기해 오는 2023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참여 작가 선정과 작품 제작, 운송 등의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개최 시기를 내년에서 1년 연기한 2023년 4월부터 2개월 동안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중으로는 14회 행사를 이끌어갈 예술감독을 선임하고 내년 4월 주제를 선정한 뒤 11월에 참여 작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